CEO들 X발이 많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 근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서 듣는 그런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면 당연히 부자로 가는 것도 쉬워지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그 중요한 일이 결국은 돈 버는 일이야. 그리고 2025년에 제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부자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나 힘든 근데 나의 경우는 시간 관리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꽤 클 것 같아. 왜냐하면 일의 중요도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시절이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는 습관이 있어. 예를 들어 난 오늘 되게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 거절을 잘 못해.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 좀 해줘.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일이 계속 꼬여버리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계속 입력이 되니까 처음에는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지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건 지금 해도 되겠다. 이 관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스킬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실 시간 관리를 정말 못하던 사람인데 이걸 통해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지.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보는 부자들은 CEO들 시간 관리를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 근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 해도 그 경영 수업에서 시간 관리라는 부분들은 엄청 중요하게 듣고 또 듣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수업에서 듣는 그런 시간 관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면 당연히 그러면 주임님이 말한 부자로 가는 것도 쉬워지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간 관리를 훨씬 더 잘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그 중요한 일이 결국은 돈 버는 일이야. 왜냐면 중요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건 돈이 된 일을 적절한 시간대에 잘 분배를 해서 해낸다는 얘기지.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몸값 많이 올라가지.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해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쓰신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경영자들, 뭐 CEO들이 꼭 알아야 할 뭐 덕목 이런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게 시간 관리야.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 시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게 CEO들한테는 시간이 돈이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할 때 Y를 생각을 해보는데 시간 관리를 왜 하고 싶을까 사람들이. 왜 늘 항상 연말이든 연초든 시간 관리에 대한 질문을 내가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 그래서 아마 내가 자기계발 채널을 하고 있고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결국은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인 거잖아. 왜냐면 목표가 없으면 사실 시간을 이렇게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시간 관리가 목표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경영자들은 남한테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한 관리를 많이 한다고 봐야지. 근데 나는 사실 이 이야기를 CEO가 되기 전부터도 자기계발 서적에서 많이 봤거든. 근데 해볼 법하긴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시간은 다 똑같잖아. 현대 CEO도 롯데 CEO도 모든 네이버든 어디든 CEO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이니까 그건 너무너무 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만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초보자들이 꼭 해야 될 건데 시간을 기록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알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 이게 기록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뭘 했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초보자들이 해야 할 거야. 그런데 대신에 처음부터 앱을 사용하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우니 처음에 그냥 다 종이에 써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다이어리가 있으면 다이어리에 쓰는 게 너무 좋고 요즘은 다이어리들이 나오니까 거기 보면 다 시간별로 특화되어 있는 다이어리들도 있어. 그러니 거기에 그냥 일어나서 잘 때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내가 목표까지 가는데 첫 번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이 과정이 사실 가장 큰 단락이라고 봐야지. 초반에 내 시간에 대해서 알았으면 지금부터는 관리가 필요한 거지. 이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일들을 좀 빼기 위해서지. 시간을 기록한 것들을 보고서 거기 안에서 불필요한 항목들이 뭐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민했던 부분 중에 쇼폼 보는 거였거든. 쇼폼이 한 번 들어가서 보니까 2시간이 그냥 지나가는데 물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수면까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된다는 걸 인지를 했지. 그럼 나는 이 시간은 줄여야 되거나 없애야 하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제거해야 할 일들을 내가 써놓은 바인더 안에서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나의 경우는 시간 관리를 할 때
제일 많이 도움됐던 것이 사실 아이젠하워의 시간 매트릭스였어. 알고 보니까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대통령이셨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관계자들과 일을 했던 방식이었대.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 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어. 뭐를 먼저 해야 하고 뭘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지를 정하는 일이 그분한테는 매우 중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고부터는 시간 매트릭스를 더 잘 활용했던 것 같아. 이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는 중요도랑 긴급도, 중요도하고 급한 것이 있고, 중요는 한데 급하진 않은 것이 있고,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거든. 지금 나의 경우는 이 툴을 이 패드에 넣어서 어떤 업무를 할 때 갑자기 막히면 뭐부터 해야 되지 멘붕이 올 때가 있어. 갑자기 업무량이 너무 많고 막 마감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요걸 놓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이 내 칸 안에 넣어보면 일단 그것부터 정리가 돼서 그 다음 일을 할 때 부담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일이 만약에 뭐 10가지가 있는데 시간 안에 해내기가 어려우면 그 중에 몇 개는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쳐내고, 급하고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이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 나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것들은 나는 거의 다 위임하는 편이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구한테 좀 부탁해도 될 일, 그러니까 내가 꼭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웬만하면은 줄이는 편이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지. 그래서 그게 뭐 매해마다 사실 구별을 해보면 달라지긴 하더라고. 나는 작년엔 중요했던 일이 올해는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하다 보니 수시로 좀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면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할 수 있으니. 근데 세 번째는 이건 응용 버전, 시간을 좀 통합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자꾸 계획을 모호하게 짜면 통으로 시간을 빼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잘하는 얘기지. 시간 분배를 잘해서 통으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라는 거지. 우리가 30분 단위로 일을 다 쪼개서 한다기보다는 잘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거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몇 시간 정도는 좀 빼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몰입이랑 연관이 되긴 하지만, 더 쉽게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방학에 생활계획표를 쓰라고 A4 용지를 하나 주잖아. 30분 단위로 계획을 다 짜. 그럼 이게 초보자들의 실수야. 본인이 이걸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30분 뭐 하기 30분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3시간, 4시간씩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시간을 잘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아는 게 마지막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계획이 생기면 이게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당황하지 않고 뭔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내가 이 시간의 전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3가지 방법 적용을 해봐도 나의 경우는 뭐 엄청난 성장은 아니어도 분명히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목표를 조금 정해보고 이 3가지 방법만 한번 집중해서 해본다고 하면 조금씩은 목표로 가는데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3가지를 실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할 거야. 왜냐하면 저 친구 일 우선순위를 좀 안 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을 받기에도 훨씬 더 쉽고 빠르지. 대신에 목표가 없으면 안 돼. 이 시간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크든 작든 목표는 먼저 설정을 해놓는 거야.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내 시간에 대해서 알고 내 시간을 잘 조절해서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내는지 피드백까지 하는 거. 그럼 결국은 목표로 다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이 3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주의 박은주입니다. 벌써 2025년 신년이 밝았는데요. 작년 한 해 오늘은주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일단 내가 약을 조금 먹고 오면서 할게. 왜냐면 안 되겠다. 지금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신경안정제를 안 먹으면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어. 이거 심장 소리 안 들리겠지?